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물의 분류를 계속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제가 중점적으로 강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재배학적으로 분류를 하는 그 형태를 주로 이렇게 살펴보겠고, 기타 최근에 출제 경향인 생물학적 분류 방법, 요것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타 시험에 출제되었던 분류 기준에 의해서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최소 화해 원약적 분류에서 우리가 앞 강의에서는 최소 주로 이제 농작물에 대해서 이게 많이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화해 작물도 시험 문제 많이 이렇게 출제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분류 기준을 만들어 갖고 슬라이드를 새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경체류, 근체류, 과체류 요거 충분히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죠,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역경체류 중에서도 이제 화체류 요까지도 다 이제 공부를 했고 하지만 인경 체류 요거 경체류라고 해도 되는데 줄기채소 똑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인경 채소는 뭐냐 이렇게 또 이제 구분해놓은 도 있으니까 그런 양파, 마늘 대표적으로 요게 이제 인경체류가 되거든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해 쪽에 이제 꽃 쪽에서 보면 이제 백합이라든지 튤립 같은 게 인경체류예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요 백합가가 결국은 줄기 채소들이 대부분 백합하고 요 특징이 다들 뭐요? 빛이 없는 곳에서 잘 자란다. 그거 하나 같이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두 문자로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쪽이 되면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배추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할 내용이 장미과 진달래과 그것이 이제 최근에 7회 때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출제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백합과는 뭐냐 해갖고 우리가 앞에서도 줄기채소가 대부분 백합과에 해당된다. 그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부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배추과는 그러면 또 무엇이 또 해당이 되는가? 순무라든지 배추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케일, 브로콜리, 유채. 브로콜리 많이 보셨죠? 그죠? 이 화채류, 그죠? 예. 꽃채소인데도 불구하고 또 배추과에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까지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뿌리채소 같으면 이제 무나 당근 다 이제 뿌리채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구마 같은 거, 감자 같은 거 이런 게 감자는 뿌리채소라고 했지만 똑같은 뿌리채소도 또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나눠서 공부를 했죠. 어디서 공부를 했나요? 그렇죠. 자연영양 검식법에서 무엇을 영양 분식하느냐 그 기준으로 해갖고 시험 문제 그 9회 때 나온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완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그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또 만들어봤어요. 한 번 또 공부하면 또 잊어버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당근이나 무 같은 딱 그냥 뿌리가 탁 똑바르게 직선처럼 돼 있으니까 직근류라고 하고 괴근류는 그 뭐냐 그러면 괴근류는 대표적으로 고구마 덩이 뿌리가 괴상하게 생긴 거 그래 갖고 괴근류라고 하기도 하고 덩이 뿌리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구마고 화해 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이게 최근에 화해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화해 쪽으로 공부를 하니까 뭐가 있더라 하면은 고구마는 달아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달리아라는 크로스, 그죠? 고구마는 달아 이렇게 여러분께서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괴경류는 감자가 뿌리가 아니고 아이고 줄기구나, 줄기가 커져서 감자가 된 거구나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감자는 우리가 생감자를 딱 씹으면 어떻게 되죠? 시큼시큼하다 그랬죠. 그래서 시클라멘 하고 글록시니아 해갖고 글인데 이걸 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도 또 시가 또 나오죠. 왜 이걸 시큼시큼이라고 했냐면 똑같이 글만 외우면은 여기는 글라디올로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글라디올로스가 아니고 글록시니아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감자는 시큼해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것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출제됐는데, 왜냐하면 출제원들이 뭐 10년 전에 출제원들을 다시 이렇게 부탁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죠? 최근에 2년, 3년, 금년에 출제했던 출제원이 있다면 그분은 내년은 이제 출제를 안 하고, 그 뭡니까, 2, 3년 전에 출제했던 분을 또 이렇게 출제원으로 모셔갖고 또 뭡니까, 출제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최근에, 뭡니까, 8회, 9회, 10회인데, 10회를 뺀 8회, 9회, 7회, 뭐, 요럴 때 출제했던 출제원께서 또 출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출제했던 출제원이 출제를 한다면, 또 보면 그분들이 이게 손해평가사를 이 문제를, 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고 하질 않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출제했던 그것이 가장 본인들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시 출제를 한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최근 연도에 출제했던 거, 바로 지난해 거 빼고, 최근에 출제했던 문제들이 다시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구경은 뭐예요? 구글은 프리하게 자유스럽게, 그죠? 그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글라디오로스는 그래서 구경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금경류는 뿌리 줄기 채소잖아요. 뿌리 줄기 채소. 풀면, 그쵸? 이것이 가장 뭡니까? 공부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뭘 떠올리라 그래요? 연꽃, 뿌리 줄기. 연못에서 막 연꽃이 그 예쁜 것이 자란단 말이에요. 탁 뿌리가 썩어서 죽어야 될 텐데,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독한 연.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뭡니까? 영양분식 하는 데서. 그쵸?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금경류. 라든가 뿌리줄기 이렇게 나오면 뭐죠? 독한 연, 요거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다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과채류는 열매 채소라는 건 이제 또 다 아시는 거겠고, 그 중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박가가 뭐냐고 가지가가 뭐냐, 이걸로 출제가 지금 최근 연도에 최근에 7, 8, 90으로 따지면 4년간에 걸쳐서 한 3번 정도가 박가 가지가가 반드시 지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요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재배 기술 쪽에 라든지 재배 환경 쪽에 가서라든지 공부를 했을 때 박가 가지가를 알아야만이 재배 기술을 적용하고 하는 부분이 꽤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암기하는 걸 어떻게, 암기하는 거 중에, 이 수박, 호박, 참외는 다 이게 박처럼 생겼으니까, 요거는 기억하기 쉬운데, 오이가 좀 이렇게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오이는 가지처럼 생겼잖아요. 가지주각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지가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박가더라고요. 그래서 오이는 가지가가 아니고 박가고요. 저는 요거만 외웠어요. 요거. 나머지는 뭐 수박, 호박은 박가지. 이게 무슨 다른 꽉이었어요. 박자가 끝에 있는데. 그쵸? 그리고 가지고추는 가지처럼 생겼잖아요. 가지는 당연히 가지가일 거고, 고추도 가지처럼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가지가 이렇게 연상하면 되는데, 감자. 생각지도 않은 이 감자, 그쵸? 이 감자, 토마토가 가지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감티가 가지가래요.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암기 팁을 말씀드리자면, 오이는 가지가가 아니고 박가고요. 감토가 가지가래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 잘 봐보세요. 감자가 어디 있어요? 근체류 여기 있잖아요. 근체류 중에서도 또 괴경류에 속해 있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과철에서 이걸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 분류법은 수천 수만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꼭 이 열매 채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지가가 뭐냐, 요걸로 이제 물을 때는 이게 결국은 괴경류, 뿌리 채소지만 어디죠? 감자는 가지가에 속한다. 요걸로 알리기 위해서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왜 이게 군체인데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하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요거 물을 때는 요 공부를 할 때는 요거는 근체류냐 과체류냐 이것을 중요시 하기보다는 뭐죠? 두가가 뭐고 박가가 뭐고 가지가가 뭐냐,
요것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여기다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광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오는 문제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슬라이드는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 보면 어려울 거예요. 그죠? 저도 이게 좀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딱 알 수 있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캡사이신, 매운맛을 얘기하는 거, 고추, 요거는 제가 딱 하나 알겠는데 나머지는 이건가 저건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농산물 품질관리사가 26번부터 50번까지가 뭡니까? 이 과목 뭡니까? 원예작물학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26번 문제가 뭘로 나오냐면은 농산물 품질관리사 이거를 갖고 내더라고. 이거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제가 뭡니까? 설명해갖고 야 이게 나올 줄 모르니까 무조건 놓고 공부합시다라고는 외치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농산물 품질관리사하고 우리 시험하고 출제 경향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나오는 것이 좀 달라요. 예, 그런데 워낙에 농산물 품질관리사 문제가 최근에 불이타 문제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 그래서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뭡니까? 정리를 해놔놨는데 이것은 우리 시험 문제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좀 없어요. 거기는 품질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고추 같은 캡사이신 이런 기능 때문에 이 고추를 키운다 이런 어떤 의미로서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는 손해평가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께서 이거를 그래도 한번 슬쩍이라도 봤던가 하고 안 봤던가 하고는 어떻습니까? 시험 문제 풀 때 훨씬 더 달라지죠. 그걸 봤는데 하면서 나름대로 낑낑거리면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두 문자로 외우셔도 해요. 양쾌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외우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볍게나마 뭡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눈으로라도 한번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탄닌 이런 것들은 대충 탄닌 같은 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캡사이신이라든가 알리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문제가 최근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정리해 놨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앞에서는 제가 고구마는 달아 이런 거는 직접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그렇게 기획해서 공부를 하세요 하고 하지만 이것까지 제가 여러분들 공부할 게 또 다른 것도 많은데 이걸 갖고 우리가 100점 맞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합격 점수 이상만 합격하시면 되니까 너무 이걸 갖고 제가 강조하기는 못하고 단지 제가 강사다 보니까 이런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 완벽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전에 한번 가볍게 한번 봐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도 제가 예상 문제 만들어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직전에 가서 농산물 품질관리사 문제 다 풀어드릴 거예요. 최근에 4년치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해도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까지 만들었냐면 6회까지 우리 시험에 이런 다음 중 같은 과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없다가 7회 때 처음으로 나왔는데 8회, 9회, 10회가 계속 꾸준하게 무슨 과인가 이 린네라는 학자님께서 이 생물학적 분류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 이거는 다 알 겁니다. 종속 과목 강문계 다 기억나시죠? 예, 이 분류 체계를 린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모든 식물 우리 지구에 살아있는 모든 식물을 다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린네 선생님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게 있지만은 또 학자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또 분류도 하고 하셔야겠죠. 그렇지 않고 다 식물이다 그리고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분류를
하신 거예요. 예, 그것이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있다. 뭐 린네가 불리했나 이런 걸 묻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7회 때 처음 나온 게 장미과이냐 진달래과인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것도 뒤에 제가 기출 문제 풀어드리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장미과를 우리가 일일이 다 이렇게 뭐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복숭아꽃 얼마나 이뻐요. 사과꽃 이쁘죠? 백꽃도 얼마나 이뻐요. 하얗게, 그쵸? 그리고 자두, 딸기, 복분자 이런 것들이 다 꽃이 예쁩니다. 예쁘니까 아이고 예쁜 꽃 해갖고 장미꽃이 제일 예쁘다고 이렇게 그 아름다움의 대명사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갖고 장미과다 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뭐 나무로 따지면 벚나무, 앵두나무, 살구나무, 뭐 산딸기나무, 체리나무 이런 것들이 다 장미과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예쁘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정도만 알아도 다음 주 틀린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아닌 거 한 개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일일이 외우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된 게 뭐다? 예, 시험에 출제됐던 그 뭐 지문 속에 나왔던 뭡니까? 품목들이에요. 예, 그 정도까지만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달래과는 당연하게 진달래라든지, 진달래랑 비슷하게 생긴 게 철쭉, 영산홍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달래과 할 거니까 요걸 공부할 필요는 없고, 딱 하나 공부해야 될 게 시험 문제도 요게 나왔거든요. 블루베리가 나왔어요. 블루베리는 뭡니까? 장미과가 아니고 진달래과더라. 그러니까 요 좀 특이하니까 요거 한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달래과가 요 블루베리. 그죠? 예. 그러니까 요게 진짜 저는 요걸 어떻게 외웠냐면, 블루베리가 이래 생겨도 이게 무슨 진달래과야. 도저히 연상작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이니까 사실 이걸 다 공부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위원께서도 이런 것 정도는 틀려야지 하고 일부러 내신 거겠죠. 100점 맞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문제를 냈는데. 그렇죠? 예, 난이도 상짜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보통 한 서너 문제 정도는 정말 이상한 문제를 낸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우리는 블루베리를 어떻게 저는 외웠냐면 진짜 달래처럼 생겼어요. 왜 달래 있잖아, 달래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진짜 달래처럼 생겼으니까 진달래. 얘 갖고 저는 블루베리는 진달래과다. 저는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도전 암기 팁이 있으면 하여튼 뭡니까? 블루베리는 진달래과구나.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블루베리를 보면 여러분께서 딱 자동적으로 뭐가 떠올르셔야 되냐면 산성토양에서 잘 자란다. 그쵸? 예, 기억나시죠? 그게 뭡니까? 금년도 10회 출제됐죠. 그쵸?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토양편에서 다 강의를 했던 내용이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딱 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아이고야, 뭡니까? 장미, 진달래만 꽃이 아니잖아요. 백합도 꽃이잖아요. 야, 그럼 백합과에 관련되는, 우리 뭡니까? 농작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나 하고 막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마늘, 양파, 파부추. 그래서 제가 발견을 했죠.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뭡니까? 백합과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처음에는 이걸 갖고 막 제가 어떻게 하죠? 빛이 없는 그늘에서 잘 자란다 해갖고, 아버지에게 아마처럼 토를 다는 거 해갖고, 뭡니까, 아스파라거스라든지, 뭡니까,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토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외웠었는데, 그게 따지고 보니까 줄기채소더라고요. 그러니까 줄기채소 한 개만 외우면 백합과가 자동적으로 연상되고, 백합과는 다 음성채소예요. 왜냐하면 백합과 잘 봐보세요. 백합의 특징이 햇볕이 직접 쬐지 않는 숲이나 수묵의 그늘, 이런 데서 잘 자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음성채소. 그죠? 딱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합과 줄기에서 한 개만 딱 해놔놓으면은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게 다 돼버리는 거죠. 예, 뭡니까? 빛 쪽에서 만약에 음지에서 잘 자라는 그 작물을 고르세요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일반 책 같은 거 교재 이렇게 참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 교재는 다 뭡니까? 우리 재배학에 지금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출제가 된다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서 뭡니까? 출제가 된다면 맞출 수 있는가, 그런 것 쪽으로 해갖고 교재를 만들었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만 보셔도 아마 여러분께서 탁
아, 진짜 박선 선생은 참 공부하는 법을 좀 아는구나. 그런 걸 여러분께서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예, 앞에서 이거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이걸 못 느꼈다가 두 번째 강의하는데 아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네 하고 깨달은 게 있었는데 계속 제가 강조를 했는데 금년도 뭡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처음으로 백각가 문제, 다음 중 백각가 작물을 것을 찾으세요. 이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예. 그런데 제 강의 들었던 분들 같으면 그 농산물 품질관리사 문제도 맞추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시험 문제도 이제 뭡니까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 가장 뭡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뭐다? 백각가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최근에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출제되었던 그런 뭡니까 농작물이라든지 꽃 뭡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뭡니까 기타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장미과, 진달래과 뭐 그 정도만 뭡니까 문헌 문제로 나왔고 지문으로는 백학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이런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조금 세분화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쑥갓, 우엉, 상추 이런 건 뭐 어디에 속하냐 그럼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건 뭐야 하고 또 멘붕이 와가지고 또 못 맞출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박선 선생 뭐 그렇게 진달래과 뭐 이런 거 막 기출문제 다 풀어주고 했지만 새로운 문제 나오면 에이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뭡니까 이게 최근에 뭡니까 우리 출제 경향에도 부합하고 농산물 품질관리 사이트에서 나왔던 그런 품목들을 따로 정리해 놓은 거지만 우리 출제 경향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앞에서 뭐 작물별로 그 기능성 작물 그 연결 그것은 조금 후순위가 될지 몰라도 요것은 무조건 놓고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학과다. 백학과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 안 보셔도 이제 아시겠죠? 줄기 채소 이거 한 개만 딱 기억하시면 다 줄기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국학과 보니까 뭐 해바라기, 금자나 민들 그러니까 꽃 일일이 어떻게 이게 다 알겠습니까? 해바라기가 국화가지 여러분들 이걸 보니까 알지. 금자나가 국화가지 이걸 보니까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딱 알아야 될 거.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건 뭐냐면 이게 출제되었던 품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되어 있지만 다 정리해 놔봐야 결국 요 안에서 뭡니까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우엉, 상추는 쑥갓 요것을 어떻게 외우면 좋겠나 하니까 이게 보면 상추, 우엉이 무슨 쑥갓 이런 건 뭘 국학과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과 국학과라니 오 마이 갓!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딱 하나 연상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보면은 뭐 건대도 있고 계열도 있고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그러니까 일일이 다 잎이니까 뭐 이걸로 해갖고는 도저히 이것을 국학과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뭡니까 상우가 국학과라니 오 마이 갓! 이거만 딱 하면 아이고 요게 국학과구나. 그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예, 큰 중심 몇 가지만 딱 외워놓으면 왜냐하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다음 중 국가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히 기억해도 나머지 부분을 쉽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항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우리 앞에서 고구마 공부했죠? 예, 이게 맵고가래요. 맵고가가 참 여러 가지 많겠지만 고구마는 또 무슨 맵고가에 속하지? 그러니까 가볍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주시고 또 명화주과에는 농작물 중에서 시금치, 비트, 근대 있잖아요. 예, 요 비트가 뭐냐면 무예요, 무. 그죠? 예, 근데 무는 여기 또 배추과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야. 그쵸? 외우려고 연상해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무잖아요. 근데 빨간 무를 비트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거 하고. 이거 보면은 뭡니까? 근대 있죠. 근대 여러분들 된장국 끓일 때 건대로 이게 맛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시금치도 많이, 된장국에 많이 넣거든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비트, 건대, 시금치. 요거는 명화주과다. 요 정도는 여러분께서 또 하나
딱 연상해서 기억을 해놓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국 뭡니까 된장국 끓일 때 집어넣는 거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춧가루를 볼게요. 배춧가루는 보니까 또 뭐 양배추 이런 것들 뭐 배추 가게거리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케일을 봐보세요. 케일은 또 이게 시금치보다 좀 크지만 뭐 하여튼 이파리가 이렇게 생긴 거를 또 배춧가루 해요. 그러니까 이파리 이니까 배춧가게거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콜리플라워 브로콜리가 뭐예요? 화채류였잖아요. 예, 꽃을 먹는 채소. 아이고야, 요게 바로 배춧가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춧가를 딱 국가과 배춧가만 딱 기억을 해도 나머지 문제는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기억나시죠? 이 화채류, 그죠? 꽃을 먹는 채소. 배추도 꽃이 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춧가에는 양배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케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나? 무배추. 예, 배추는 뭡니까? 무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배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배추과에는 무는 당연히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추과, 국가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요 명화젓가락은 뭡니까? 시금치 건데, 예, 우리가 그 된장국 끓일 때 집어넣는 거. 거기다가 빨간 무. 그거는 명화젓가락이더라. 배추과가 아니고. 그거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벽과에는 우리가 앞에서 뭡니까 이산화탄소 흡수에 따라서 또 뭡니까 C3 식물, C4 식물 막 이렇게 구분했고 하는데 이 옥수수 같은 거는 뭡니까 C4 식물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뭐 벼하고 또 뭡니까 벼과에 또 속해요. 그죠? 벼밀보리, 옥수수 또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벼는 대표적인 그 작물이니까 옥수수 이런 것들은 벼과에 속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질 않았어요.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도. 그렇지만 이 정도 가볍게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미나리과. 이 미나리과는 당근 있지 않습니까? 당근, 파슬리. 예, 이런 것들은 또 미나리가 있을 거예요. 당근, 뿌리 채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분류해놨나? 이 린네 선생님께서 우리가 뭐 한탄해 봐봐요. 소용도 없고. 요게, 요런 식으로 이제 뭐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을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녹색칠을 해놓은 거 몇 가지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부를 해서 나오면은 맞추는 거고, 예,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최근에 출제 경향에 좀 흐름에 맞아가지고, 예, 그렇다고 맨날 또 똑같은 장미과 진달래과 그걸로 묻겠습니까? 아니겠죠. 박하같이 가도 최근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패턴으로 나온다면 요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실과 채소의 호흡급 등에 따른 분류. 원래는 뭐 과실만 이렇게 어떤 교재는 돼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채소랑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채소 같이 집어넣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호흡 급등형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성장이 다 된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왜 공부를 하냐? 호흡에 따른 분류를 왜 하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작물을 수확을 했어요. 과일을 수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작물이 뭡니까? 쉽게 빨리 부패하는지 빨리 노화되는지를 천천히 노화되는지 그 특징을 알아야만이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뭡니까? 우리가 깨우쳐서 거기 적당한 또 저장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저장법에 대해서도 농산물 품질관리사는 수확 후 관리론 해갖고 그게 따로 한 과목이에요. 수확 후에 어떻게 저장하느냐. 근데 그게 우리 7회 시험 문제도 한번 그런 저장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확 후 관리론과 관련된 그런 문제도 나와요. 그렇다고 우리가 농산물 품질관리사 그거 하나 갖고 25문제가 출제될 정도로 분량이 많은데 일일이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사고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 특징만 잘 알고 있으면. 그것도 기출문제 제가 다음에 풀어드립니다. 다 우리가 출제됐던 문제들을 다 풀어드리잖아요. 그죠? 핵심 키워드별로 다 제가 따로따로 뭡니까 강의를 준비하고 거기에 맞도록 기출문제를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풀어드리겠지만 그 많은 부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호흡에 따른 분류를 왜 공부하냐? 중요하니까. 예, 저장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 분류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해갖고, 제가 따로 이게 암기띠까지 해갖고도 계속, 출제될 수 있는데, 10회 때도 나왔고, 금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한두 번 정도 또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분류법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호흡 급등형, 어떤 데는 뭐 호흡 비급등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 비급등형보다는 비호흡 급등형이 맞겠다. 호흡 비급등형이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호흡 급등형이라는 거는 호흡이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뭡니까?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호흡 급등형이라고 할 거고, 비호흡 급등형은 뭐예요? 호흡 급등형이 아닌 거, 아닐 비자겠죠. 그죠? 예, 아닌 거. 그러니까 완만히 호흡이 급등하지 않는 그런 작물을 비호흡 급등형이다. 저는 그래갖고 여기 비호흡 급등형이라고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호흡 비급등형이라고 하지 않는가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호흡 급등형이 뭐냐? 이걸 하려면 막 두 문자로 외우신 대부분 그 강사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걸 뭐 두 문자로 하시고, 또 이렇게 뭐 블로그나 이런 데도 보면 다들 그걸 갖고 뭐 두 문자로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막 올려주고 막 그래요. 그걸 갖고 아유 고맙습니다 해갖고 암기티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데, 이게 두 문자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가장 쉽냐면요, 호흡 급등형은 무조건 놓고 과일들은 호흡 급등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과일은 호흡 급등형이에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채소 있잖아요. 여러분, 채소는 싱싱해요, 싱싱하지 않아요? 그렇죠. 싱싱해요. 싱싱하다는 얘기는 호흡이 급등하면 싱싱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채소는 무조건 놓고 다 뭐냐? 비호흡 급등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호흡 급등형은 뭐다? 과일 같은 게 다 호흡 급등형인 거예요. 이렇게 큰 원칙으로 딱 기억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거기다가 보면은 잘 봐보세요. 사과, 바나나, 복숭아, 자두, 살구키 다 과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딱 하나 요 당감, 망고도 다 이게 과일이죠. 그러니까 과일은 다 호흡 급등형 이렇게 해놓고, 토마토가 한 게 있잖아요. 제가 녹색으로 지는 거. 요게 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토마토는 이게 과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채소라고 하는 겁니다. 채소. 열매 채소잖아요. 과일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채소인데 토마토가 호흡 급등형이야. 예외가 항상 있다 그랬죠. 딸기가 과일이지만 과체류지만 호온성이 아니고 혼행성이듯이. 그쵸? 근데 이 토마토는 외우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토마토 한번 봐보세요. 물론 좀 놔두면 금방 물컹물컹해지죠. 그래갖고 그걸 물컹물컹해지는 우리가 토마토를 그냥 그대로 그 칼로 썰어 먹지 않고 그냥 입에 그대로 탁 깨물면 어때요? 토마토 안에 있는 그 과즙이 팍 튕겨버리죠. 입 주위에 그냥 푹 터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토마토는 그냥 호흡 급등형이니까 뭡니까? 싱싱하지 못해. 예, 호흡이 비급등형이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요게 쉽게 기억나겠죠? 토마토 껍질 딱 깨물면 그대로 팍 터지니까, 야, 이거는 빨리 부패하는구나. 빨리 노화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과일 플러스 토마토. 요게 호흡 급등형이에요. 그러면 호흡 비급등형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채소. 나머지 토마토를 기한 채소, 우리가 지금 배우면 뭡니까? 열매 채소, 뭐 잎 채소, 줄기 채소, 뿌리 채소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 채소들은 다 뭐다? 예. 싱싱하니까 호흡 비급등형. 호흡이 급등한 것은 빨리 에너지를 소비해서 빨리 노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뭡니까? 식물 호르몬 에틸렌에서도 그 노화가 가속된다. 우리가 공부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쵸? 예. 그런 건데, 비호흡 급등형이라는 건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되지 않는 거, 싱싱한 거.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채소인 거예요, 채소. 채소 플러스, 그 다음에 항상 예가 있으니까. 예가 뭔가를 봐보니까, 어메, 포도, 딸기, 감귤, 오렌지, 파인애플, 블루베리, 그죠? 예, 이런 것들은 뭐죠? 과일이잖아요, 과일. 그죠? 과일인데, 이 특징을 잘 봐보세요. 블루베리 껍질이 좀 딱딱하죠? 파인애플 딱딱하죠? 그죠? 오렌지 껍질 엄청 딱딱하잖아요. 감귤 딱딱하죠? 아니, 그 껍질이 좀 고만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포도, 딸기, 예, 요것은 딸기는 이거는요, 과체류, 이거는 뭡니까? 채소잖아요. 그죠? 과체류니까 아니고, 요 포도도 껍질이 좀 딱딱해요. 그, 과즙이 꽉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막 이렇게 뭡니까? 빨리 부패하거나 그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요런 과일들만 어떻다? 호흡 급등형이 아니고 비호흡 급등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면 좋나요? 뭡니까? 채소 플러스 채소를 먼저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이거 어떻게 그 교재 칠 때 조금 그까지도 생각을 못했네요. 원래는 채소의 비호급 등이 싱싱하니까 플러스 뭐요? 예외는 과일도 있을 텐데 그 과일은 뭐다? 껍질이 두꺼운 과일. 그쵸?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분류 쪽에서는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출 수 있는데 뭡니까? 이런 것도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공부 세부적 야 이나순이 이거 공부해야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인간적인 사고로 공부하지 않아도 풀 수가 있어요. 이 새싹채소라는 게 우리가 그 뭡니까? 새싹 비빔밥 할 때 넣는 재료들 있잖아요. 예. 그걸 갖고 새싹 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뭐 무농약으로 재배해서 싹을 튀어서 섭취하면 풍부한 영양성을 갖고 있고, 본잎이 한 개 세진도 할 어린 채소로 발아도 일주일 안에 수확한다. 그래, 조금 꼬맹이 그 어린 채소를 그냥 빨리 재배해갖고 수확해갖고, 뭡니까? 인간들이 먹는 거죠. 사람이.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콩, 숙주, 무, 메밀, 배추, 치커리, 브로콜리, 유채, 들깨, 옥수수, 부추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새싹채소로 키워서 우리가 인간이 섭취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미채소란 뭐예요? 조미료 떠올리시면 되잖아요. 음식에 맛을 내는 데 쓰이는 채소가 뭐가 있어요? 고추라든지 마늘, 생강, 양파, 파 이런 것들이 조미채소인 거 아닙니까? 이건 뭐 공부하지 않아도 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그래도 시험 문제에 나왔으니까 가볍게나마 한번 눈으로 한번 슬쩍 보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뭡니까? 농산물 품질 관리사가 주로 이제 작물학 쪽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이렇게 육성 품종, 국내 육성 품종이 아닌 것을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딱 공부를 할 때 딱 요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 품종이 뭐고 국내 육성 품종이 뭔가 그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봉포도 아시죠? 예, 그죠? 예, 요것은 일본에서 이제 건너온 품종이에요. 포도 중에서. 그리고 샤인 머스켓 있죠? 샤인 머스켓도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육성한 품종이 아니고 일본에서 육성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뭡니까? 재배하고 있는 거고. 배로 따지면 신고배 있죠? 신고배. 예, 그게 바로 일본 품종이에요. 그리고 단감, 최근에 이제 감 지금 많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좀 딱딱한 감 있잖아요. 부유라고 품종이, 부유라는 품종이 있거든요. 예, 그 부유단감은 일본에서 육수한 거다. 그래서 일본께 어느 거다 하는 것 정도만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어느 한 개만 딱 정확하게 기억하면 나머지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 개를 기억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뭡니까? 직접 이렇게 품종을 이렇게 육성한 것이 뭐가 있냐면 배 중에서는 황금배 이런 것은 이제 국내 육성 품종이구나. 사과, 홍로사과 있죠. 예, 추석 전후에 많이 나오는 거 그게 홍로사과거든요. 예, 홍로사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육성했고 가몽도 그렇고 포도도 청수포도라고 있어요. 이런 거는 국내 육성 품종이고 딸기는 아마 앞에서 제가 문제에서도 딸기 서량을 재배하고 있다 해갖고 최근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이 서량 품종도 국내 육성 품종이에요. 그리고 킹스베리도 국내 육성 품종이고 그리고 복숭아도 유명 품종이 있거든요. 이것이 국내에서 이렇게 뭡니까 육성한 거고 국화 종류 중에서도 백마는 국내에서 뭡니까 육성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들은 뭐 또 다른 게 많겠죠. 그러니까 요 국화 요 한 개만 돼 있지만 꽃도 보면은 국내 육성 품종이 있고 외국에서 그대로 뭡니까 수입한 품종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출제되었던 그런 지문에서 나왔던 것만 가지고 제가 따로 정리를 한 거니까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불이타 문제로 나온다 치면 이렇게 한번 그래도 슬쩍 공부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엄청 큰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하면 제가 이걸 고딕체까지 할 텐데 고딕체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이런 것이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 이제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어요 하고 안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회
형태에 따른 영양번식 기관과 작물이 다르게 짝지어진 것. 어이구, 이게 1대 다 한번 나왔네. 저는 9회 때 처음 나온 줄 알았는데. 그쵸? 예, 고전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괴경? 뭐죠? 감자? 맞죠? 그쵸? 예. 인경은 뭐예요? 아이고, 인경은 뭐죠? 양파 마늘이잖아요. 그쵸? 글라디올러스는 뭡니까? 구글은 프리하게 그거잖아요. 구글 할 때 그 글라디올러스죠. 그죠? 구경이죠.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암기 팁으로 외운 것이 결국은 또 써먹는 거예요. 자, 이 고구마는 뭡니까? 근이잖아요. 뿌리. 그죠? 예. 그래갖고 덩이 뿌리인데. 근경은 뭐죠? 예. 아니죠. 그쵸? 예. 근경. 예. 그 뿌리 줄기는 뭐죠? 기억나시나요? 연꽃? 그렇죠. 독한 연. 뿌리 줄기. 이게 제일 위에 여러분께서 외우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독한 연에서 그 독일 붙고 칸나. 그죠? 그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십시오. 이 군경이 결국은 9회 때인가 출시가 됐죠. 그리고 구경은 뭐예요? 구글은 프리하게 그거잖아요. 이게 구경이 이 글라디올러스잖아. 양파는 뭐죠? 인경. 이거 서로 바꿔놨네. 그쵸? 예. 그래서 어느 정도만 공부하시면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7회 때 채소의 식용부에 따른 화채류. 그죠? 예. 화채류 뭐예요? 브로콜리.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물 분류학적으로 같은 과에 속하지 않는 것. 요게 이제 7회 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과 묻는 게. 그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는데. 그리고 느닷없이 배, 블루베리, 복숭아, 복분자 이래 나오니까. 이건 뭐지? 예, 뭐 이게 뭐 장미간이 뭔지 뭐 물어보지도 않고 하여튼 같은 과에 속하지 않는 거. 이걸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세 개는 같은 과일 거고 한 개는 분명히 다르니까 그 특징을 알라 몰라 해도 여러분들 이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불이타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하게 지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블루베리가 진달래과고 나머지는 꽃이 예쁘니까 장미과더라. 그렇게 제가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면 제가 그렇게 막 그냥 계속 뭡니까? 그 뭐 국화과가 뭐고 이제 배추과가 뭐고 국까지 제가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공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지를 않겠죠. 근데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게. 자, 그리고 이제 초년도에 나왔던 거. 예. 비호급등용 과실인 거. 요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10회 때 또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꾸준하게 뭡니까? 3년, 4년, 5년 토올로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기출문제 제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리니까 분명히 그 중에서 적어도 공부한 내용에서는 70% 이상은 무조건 놓고 제가 뭡니까? 이렇게 떠들고 한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다.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이 비급등용이니까 결국 뭡니까? 채소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이구, 다 과일밖에 없네. 그쵸? 그러면, 뭐죠? 예. 채소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껍질이 두꺼운 과일. 그죠? 예. 사과, 자두, 복숭아는 아니고, 포도. 요게, 뭐죠? 껍질이 두꺼운 과일 쪽에서 있었죠.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미 채소가 아닌 것. 이거는 뭐 마늘, 고추, 생강, 배추. 이거 배추를 조미채소로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만약에 뭐 강의하지 않은 데서 나온다고 무조건 어렵나? 그렇지 않죠. 이렇게 문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뭐요? 다음 주 뭐죠? 조류 피해 대책이 아닌 거 돼갖고 뭐 포గిం기 설치 뭐 이렇게 비반사 그런 거 설치 뭐 이런 것도 문제 나온 거 아시죠? 예, 그것도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 문제도 재배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걸 결국 공부 하나 많아 그럼 당연하게 뭐 사고력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기출사에서 다음이 설명하는 채소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치거리, 북거리, 종자를 주렁이하고 재배하기 짧고 무공해를 키울 수 있고 이식 또는 정식 과정에 재배할 수 있다. 이게 뭐, 그 중에서 뭐냐면 과일 채소냐, 뿌리 채소, 조미채 이런 건 아니죠. 딱 봐보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찍더라도 이걸 찍고 있잖아요. 그죠? 예,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초년도에. 자, 그리고 이제 5회 때 뭐가 나왔나 또 보겠습니다. 자, 두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품목이 뭐냐?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과실이 자랍니다. 서서히 저업이 따라서 성숙이 완숙이 진행되는 전환기에 호흡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이게 결국 핵심이 요거죠? 여기 뭐 호흡 급등. 그죠? 호흡 급등이니까 과일 플러스 뭐죠? 토마토.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과일 다 과일이죠? 여기에. 그런데 뭡니까?
과일 중에서도 껍질이 두툼하거나 이런 과일은, 두꺼운 과일은 뭐죠? 그렇죠. 호흡 비급등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는 아니고 나머지 요 중에서 답이다. 이렇게 벌써 한 개 체크되어 있고, 숨죽기화돼도 특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과실. 이게 뭐죠? 호흡 비급등형이겠죠. 그렇죠? 비호급등형. 그렇죠? 예, 그것은 채소 플러스 과일 중에서는 뭐요? 껍질이 두꺼운 거. 예, 껍질이 두꺼운 거 딱 보면 뒤에서 예, 블루베리가 답이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 이거 뭐냐면요. 그 농산물 품질관리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면 강의 때 강의조차도 하지 않았으면 이건 뭐야 하고 뭐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러면 이거 한 문제를 못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봤어. 예.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딱 보면 거봉, 포도 딱 제가 볼 때는 부유단갑 요거는 뭐죠? 일본 품종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 거는 다 마가 되겠습니다. 요게 답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자란 세 가지의 과실이 달리는 과실.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건데 문제를 여기다 배치를 했네요. 쉽게 말해서 1년생 뭐죠? 그 결과습성을 갖고 있는 걸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면 사과, 배는 뭐죠? 예, 인가리는 뭐죠? 예, 3년 만에 과일이 달리는 거고, 그렇죠? 예, 복숭아는 뭐죠? 핵이 씨가 딱 중간에 박혀 있으니까 그는 3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 중간이 뭐요? 2년생 결과습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답은 뭐죠? 포도. 그죠? 나머지 뭡니까? 준인가리라든지 갓가리라든지 장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그냥 그냥 딱 1년 만에 과일이 달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는 거의 해마다 출제되고 있어요. 결과습성이 관계되는 게. 근데 그거는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 3년생 인가류, 2년생 뭐죠? 핵가류. 그죠? 1년생 나머지. 요것만 딱 기억해버리면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상 문제는 한 문제만 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 문제. 최근에 그 뭡니까? 출제 경향에 맞추고 또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런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작물 분류학적으로 과명별 작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요. 야, 배추가? 야, 배추무는, 배추무, 무, 배추 같이 김장철에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는 배추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고, 뭐죠? 쑥갓은 원래 뭐였죠? 이게 국화가잖아요. 쑥갓은.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미나리가에서는 틀렸고, 수산화가는 문주란 어떻습니까? 이거는 맞죠. 문주란은 수산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끝도 안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다 하냐.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려고 이렇게 지문도 또 만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뭡니까? 막 그냥 백학과 찾고 수산학과 찾고 하다 보니까 수산학과가 문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 4가 빠졌네요. 예, 죄송합니다. 4번이 백학과. 요거는 줄기채소, 마늘 맞네요. 자, 배추과에 속하지 않는 원예작물 이렇게 이제 또 나왔죠. 그쵸? 예. 그러면은 케일, 배추, 무, 비트. 그 배추무는 그냥 뭐 배추과 할 거고. 그죠? 그리고 케일도 배추과가 맞고요. 비트는 뭐죠? 무인데 빨간 무 있잖아요. 요거는 어디라 그랬죠? 명아주과라고 말씀드렸죠. 좀 특이하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 몇 개 안 되고 작물 몇 개 안 되니까 그 정도만 딱 그냥 여러분께서 딱 기억해 놓으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이걸 공부를 안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 대책으로 꼭 공부를 하시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식물학적 분류에서 같은 과의 원예작물로 짝 지어진 것. 요거는 뭡니까? 예, 상추, 국화. 어땠죠? 요거는 국화가죠. 그쵸? 예, 상추, 국화가 맞고요. 고추, 감자는 뭐죠? 예, 감티가 가지가. 예, 가지가. 고추도 가지가 맞고요. 자두, 딸기는 꽃이 예뻐. 장미과 맞고요. 마늘, 생강. 마늘은 뭐죠? 줄기채소니까 무조건 넣고 뭐 떠올릴 필요 없어요. 줄기채소는 다 뭐요? 백각과예요. 찾아보라 마나.
그런데 생강은 생강가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생강 거기에 두께요. 그러니까 짝지지 않은 것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같은 과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느닷없이 못 맞추겠죠. 그쵸? 그러니까 꼭 제가 준비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은 과가 아닌 것 이렇게 찾으세요. 시금치, 비트, 당근, 근데 아롱 거지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뭡니까? 꼭 뭡니까? 이거는 무슨 과? 딱 하면 떠오를 수 있도록 꼭 공부를 하셔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당근은 미나리과고요. 시금치, 비트, 근대는 명화주과.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시금치, 근대 갖고 된장국 끓이면 맛있고요. 막 하면서 그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트 이제 빨간 무 요것도 같이 명화주과에 포함됩니다 하고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 나실지 모르겠네.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같은 과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보면 우리가 뭡니까? 장미과, 진달래과 처음에 7회 때 나왔던 그런 형태로 제가 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을 하지 못하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농산물 품질관리사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나는 거예요. 원예작물과 주요 기능성 물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예. 이게 그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20문 6번 문제가 4년 중에서 2년인가 3년이 계속 이런 풀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나올까? 제가 덜컥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포도는 요게 이제 뭐가 틀리냐면 이게 레스베라트롤, 예, 요거는 요게 맞고요. 토마토는 라이코벤이거든요. 여기 적혀 있죠. 예, 그러니까 락토신이 틀린 거고. 양배추는 뭡니까? 비타민 U가 기능성 물질이에요. 엘리스가 틀렸고, 예. 양파는 어떻죠? 예, 퀘르세틴. 그래가지고 답은 뭡니까? 3번. 요 나하고 다가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 좀 착각했네. 옳은 것이라는 게 틀린 거니까 나다가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고 뭡니까 전부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몇 가지 정도만이라도 뭡니까 눈에 익혀 놓으시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4년 중에 한 두세 번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나가지고 제가 교재에다 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보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죠? 8회 때 어떻게 나왔나 보면은 과명이 이렇게 또 나온 거예요. 그쵸? 근데 장미과, 진달래과가 나온 게 아니가 뭐 이런 식으로 백과과가 뭐냐, 뭐 가지과가 뭐냐, 국과과, 요 국과과 나왔네. 그쵸? 예. 연결이 옳은 건 뭐냐면 감티는 가지과에 해갖고 요거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가지과 바까 나올 것 같습니다. 딱 이 51번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강의했을 때. 예. 그런데 이 국과과 들깨는 뭐냐면 이 뿔뿔과에 그러니까 과도 다 공부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국가과 제가 따로 정리해드렸죠. 그쵸? 예, 정리해드린 거 요게 요 국가과 요거 정리해드렸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 녹색만 꼭 기억하세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쵸? 예. 그리고 요 백학과 같은 경우도 요 양파만 했는데 수선화, 누사 없는 수선화가 있는 거예요. 수선화는 그냥 수선화과예요. 이거는 아셨죠? 그러니까 막 다 공부를 해도 끝도 한도 없는 걸 다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진짜 핵심적인 거는 꼭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니까 언제 국가과 이제 이거 뭐 이걸로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다음 중 백과과가 아닌 거, 이거 국가과 아닌 거 분명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문에 한번 나왔다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하는 거예요.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도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하니까. 아셨죠? 자, 9회는 어떻게 나왔나? 또 봐보세요. 가지과. 그쵸? 가지과는 감티가 가지과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 감토. 저는 지금 뭐 감튀, 튀김, 감자튀김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감토 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다. 여기, 저는 이제 감튀라고 이렇게 이제 요렇게 중요해.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예, 바깥에는 오이 요것만 기억하세요. 하고 사실 요렇게 이제 암기 팁을 만들어갖고 교재도 이렇게 실어놨는데, 결국 묻는 것도 그걸 묻잖아요. 그죠? 가지가 해놓고, 가지, 뭐 이게 나올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토. 요게 답이
뭡니까? 감토가 가지가고, 그리고 고추도 뭐죠? 예, 가지처럼 생겼으니까 예, 가지가일 거예요. 그죠? 이거는 아니어도 충분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딸기는 뭐죠, 여러분? 그렇죠. 예, 예쁘잖아요. 딸기고. 그러니까 딸기는 뭐요? 장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록 대충 나온 것 같지만은 이 딸기가 뭡니까? 기출문제에서 또다시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온 게 또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이 이거니까 우리가 이게 뭡니까? 무슨 과냐? 린네이 분류체계로 우리 이거 뭡니까? 그 국화과가 뭐고 배추과가 뭐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화주과가 뭐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쉽지만 또 가지과 바과를 내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10회 나온 게 호흡급등형 과실인 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호흡급등형 뭐요? 여기 과일만 이렇게 묻다 보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 과일은 호흡급등형이야. 그렇죠? 그런데 뭐죠? 예, 껍질이 두꺼운 것은 비호흡이다. 그리고 포도가 계속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거는 껍질 두꺼운 걸로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감귤 껍질 두껍고, 딸기는 뭐죠? 채소니까 이거는 뭐죠? 비호흡급등형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사과. 예, 이거 뭐 잘 몰라도 사과는 확실하게 과일이니까 호흡급등형, 껍질 두껍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다 끝났네요. 자, 오늘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예작물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출문제 나오는 패턴만 공부한다면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기출문제 큰 흐름은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딱 봐보면 그냥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큰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데 새롭게 야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교재를 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 정도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했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진짜 이제 요거까지는 해야 되겠구나. 그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뭐 인가리, 준인가리 이게 뭐냐, 뭐 갓다리가 뭐냐 이런 식으로 매년 나왔던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거는 또 아예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하고 공부 안 할 수가 없죠. 워낙에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시방 상위과, 중위과, 시방 하위과가 뭔지, 그죠? 예, 그까지는 공부해야 돼요. 시방 하위과 딱 기억나시죠? 인가류, 그쵸? 딱 그 한 개만 더 기억하면 다 연결되니까 많은 부분이 아니에요. 과실의 결과습성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농품사에서는 꾸준하게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고, 우리 손해평가사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1년생 결과습성, 2년생 결과습성, 3년생 결과습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것 또한 양이 많습니까? 아니죠. 3년생은 인가류, 2년생은 핵가류, 그죠? 나머지는 뭡니까? 1년생 가지에 열매가 달린다. 그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한 번만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제 강의는 강의 듣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오늘 뭐 무슨 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교재를 한 번 더 내 나름대로 아유 박선 선생님 이렇게 암기하라 했는데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뇌는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까먹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 전에 제가 새로 한번 또 뭡니까 마무리 특강 해주잖아요. 그럴 때 새로 한번 또 보시면 충분하게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오랜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원예작물의 생육 요거를 제가 따로 이렇게 일반 교재는 이렇게 또 따로 안 빼놨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우리가 재배 환경, 재배 기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작물의 분류는 이제 학문적인 그런 분류법에서 분류를 한 거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뭡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 뭡니까 자라는 것에 대해서 재배학적으로 어떻게 뭡니까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 쪽으로 해갖고 제가 이제 뭡니까 작물의 원예작물의 생육해가지고 뭡니까 세계 강의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의미 없는 분류는 아니고 다른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데 왜 박선 선생은 여기다 할까
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신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공부해야만이 더 머릿속에 쉽게 접근이 되고 재배학 공부하는 데 훨씬 이해 도움이 되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